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 관심 사건만 판사 사찰, 이런 제목인데요. 아주경제는 윤석열 징계 의결서를 입수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 그리고 이 혐의들을 왜 인정을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징계 의결서를 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징계 의결서 일부가 조금씩 언론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윤석열의 근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해당 징계 의결서가 윤석열 측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경제도 이 부분을 슬쩍 팩트로 정확하게 딱 짚어줬는데요. 근데 아주경제가 입수한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징계 의결서의 그 취지와 지금까지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의결서의 그 내용이, 그 취지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다. 그 언론사들에서 악의적으로 이것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경제가 그 징계 의결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내용들을 짚어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리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징계 의결서 총 125페이지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125페이지의 분량을 모두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징계 의결서에 대해서 초반부부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도 보도 내용에서 담고 있죠. 초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 변호를 맡은 특별 변호인들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한 징계위의 반박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이 무려 23페이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인 그 이완규 변호사가 그 감찰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문제를 삼아왔던 부분을 그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감찰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한만 떠들어도 그거 여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징계 절차로 그 하자가 결코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기각을 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한 10여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분량은 윤석열이 징계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이 되었고, 증거와 관련해서 수사 기록이라든가 진술서, 심지어는 감찰 보고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요소 이겁니다. 징계 혐의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판사 사찰과 관련된 그 이슈였는데, 징계위 의결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사 사찰 문건은 모두 한 2건 정도로 확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각각을 좀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서와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확보가 되는데, 여기 적혀있는 그 판사 사찰의 그 대상들이 하필이면 모두 이 사람들이 여권 쪽 사건만 맡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해당 사찰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일희 부장판사,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 그리고 유재수 사건을 맡았던 손주철 부장판사,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맡았던 그 판사도 있었고, 손혜원 의원 사건을 맡은 판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사찰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의 지점으로 쭉 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이었던 거죠.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작성했고, 작성된 보고서는 반부패 부장에게 전달된 그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전달하고자 만들었다, 아주 궁색한 그러한 변명들을 늘어놨다라고는 하지만,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작 공소유지라든가 공판에 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죠. 그저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의 약점을 다 잡아다가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자 한 그 정황이 분명하다, 그러한 지적의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 확실해진 윤석열의 의도가 드러난 거죠. 야권에 대한 사건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정부와 여권 인사에 대한 사건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쏠려 있는 판사 사찰 문건, 과연 이를 두고서 결코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결백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관심을 가진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개인 정보만 쭉 수집을 해가지고 이를 활용했다라는 그 정황들, 이것을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의 힘을 사사로이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은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판사들만 겨냥한 검찰의 사찰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또 언론들은 그저 윤석열 측 입장만 대변을 해가지고 판사 사찰의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할 뿐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판사 사찰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결코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이 언론에서는 거론시키지 않고 있죠. 아주경제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윤석열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징계위 해석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요목조목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좀 가공을 해보면 징계위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다 싸잡아서 욕먹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공소 유지를 위해서였다라면서요. 모조리 여권 사건인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꼭 제시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부당한 아주 불법적인 사찰이었으니까. 해당 아주경제 그 징계의결서 입수 시리즈는요,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현재 말씀드린 그 보도의 내용은요, 장영진 기자님이 또 직접 쓰신 기사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참기자 중 참기자, 그분이 바로 이제 또 장영진 기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징계위 의결서를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면서 윤석열의 민낯을 또 탈탈 털어주신 거죠. 앞으로도 장영진 기자님의 그 활약에 늘 응원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